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부발전에 근무하는 김영신 차장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중부발전 신재생사업처 풍력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해상풍력 분야인데 조도 해상풍력 PM을 맡고 있고 또 평창 에코파워 육상풍력 PM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제가 발전 환경처에서 회사 내에 기후변화 대책 담당을 잠깐 했었습니다. 현재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부유식 해상 풍력과 풍황 측정 설비 개발 그리고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과 연계하는 오늘 말씀드릴 그린수 생산 및 활용 및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할 주제는 그린 수소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일으키자입니다. 먼저 이제 그린 수소 개념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수소를 하면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리고 이제 그레이 수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그 생산 과정에서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를 말하며 블루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수소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이거를 포집해서 그 추후에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레이 수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NG나 기타 이제 그 석유화학 계통을 분해해서 나오는 수소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그린 수소를 이용을 해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심이 되고 있는 수소 드론, 이거를 이용한 비대면 모빌리티 구축을 통해서 모든 우리 분야에 대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제는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는 과제입니다. 발표 순서는 1. 지금 이 과제가 저희가 적용했던 상명풍력에 대한 간단한 소개. 두 번째는 이제 풍력을 활용한 파워투 가스 P2G 기술 개발. 이게 이제 P2G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3번 항목으로 이제 이 수소 드론을 이용해서 또 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4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명풍력 주요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상명풍력은 제주도 한림읍에 소재해 있고 전체 전경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부발전이 소유하고 있는 상명풍력은 15년 4월에 그 공사를 착공해서 16년 10월 약 5년 전에 그 준공이 완료된 설비입니다. 두산중공업 설비를 쓰고 있는 21메가와트급 약간 이제 소규모의 단지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ESS로 LG전자하고 LG화학의 배터리하고 PC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산 저희가 국내 두산 설비를 쓰고 있는데 3메가급에 대한 개요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설계 수명 20년이라고 하는데 25년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저희가 이제 이 상명풍력에서 이 P2G 설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소를 생산을 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처음에 이제 과제 구상이 됐는지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희 PDCA에 맞춰서 이 내용을 좀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먼저 이런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필요성 어떤 플랜으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는 지금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해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상당히 한 10여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특성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발전량 또한 설비 증가에 따라서 연평균 4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년부터 18년도까지 6년간 이렇게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잘 알다시피
기상 조건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발전량이 늘어나고 바람이 적거나 이제 비가 올 때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 줄어들어서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이제 출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이제 보면 전기 수요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엔 버려진다는 얘기인데 이 버려진 에너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이것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자. 그렇게 이제 구상을 했고 제주도의 배경으로 보시면은 지금 2020년 7월 작년 이제 15년도부터 20년 7월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보면은 그래프로도 그렸을 때 보시면은 한 2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3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 출력 제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력에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과제는 어떤 과제냐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국가연구과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발전이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기타 이제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가 R&D 과제였고 17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 86.5억 원을 들였고 이 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 풍력 발전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끌어와서 이 수전의 장치, 전기분해 장치를 이용해서 1시간에 넥소 한 대 충전 가능한 약 1시간당 4.7kg의 수소를 생산하는 과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의 개요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여기 풍력이 있고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전기가 생산돼서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 전력 계통망으로 가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과다 생산이 됐다. 그럼 이제 버려질 때는 이걸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지하는 에너지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동하면서 여기 배터리 ESS에다 집어넣고 수전의 장치에 들어가서 전기 분해해서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진 수소를 저장해 놨다가 이런 트렐레에 실어서 그 외부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나머지는 남아있는 수소는 또 전기가 필요할 때는 연료전지로 변환해서 개통으로 통해서 다시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걸 개발했느냐?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3년간의 운전 자료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계절에 이 버려지는 전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이제 최대 얼마만큼의 이제 전기를 모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걸 통해서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중간에 약간 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수소가 생산이 되면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이제 주택에서도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발전원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국에 이제 보면 울산이나 그 전북 쪽에서 그린 수소 타운이라고 이런 것을 지금 구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3장입니다. 수소 드로 및 충전소가 어떤 개념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소 드로는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초로 2019년 11월에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실험실 개념에서 개발한 거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화로는 두산이 최초로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 연료전지 드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드론 본체입니다. 본체에 보시면은 이게 연료전지가 소형화된 연료전지가 있고 이게 이제
수소가 저장되어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압으로 가는 거를 이제 낮춰서 가야 되니까 레귤레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걸 보시면 이제 그 배터리 드론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 수소가 연료전지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산소하고 만나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그 드론이 날아갈 수 있게끔 해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료전지 드론이 기존에도 드론이 많이 있는데 뭐가 좋다고 이런 걸 했지? 의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터리 드론을 방송용이나 촬영용도 많이 쓰이고 각종 점검에도 많이 쓰이는데 그 수소 드론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일단은 에너지가 수소 고압으로 압축이 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그 비행할 수 있는 점검 거리가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기존 배터리 드론은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검 영역도 보면은 8제곱 기존에 이제 2제곱킬로미터에서 4배 8제곱킬로미터로 넘어갑니다. 또 이제 뒷장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장에 또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보면 그 페이로드라는 게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수소 연료전지 드론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그 체킹 단계에서 쓰고 있느냐? 보면은 이게 이제 태양광 단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단지인데 알다시피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순찰을 돌아야 됩니다.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럼 배터리 드론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드론을 한번 띄우려고 하면은 조금 날렸다가 다시 이제 한 30분밖에 운행을 못 하니까 내려서 이제 다시 이제 충전했다가 하든가 아니면 배터리를 갈았다가 하든가 그런 방식인데 기존의 수소 드론을 쓰면은 4배 이상, 2시간 이상 순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을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무인화 개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LTE 통신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블레이드 여기 이제 그 적외선 영상 촬영인데 기존과 비교를 했을 때 파손된 부위가 어디 있구나. 이거를 여기서도 또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는데 AI 기반으로 기존에 이제 문제된 점을 자동으로 LTE망을 이용해서 저희 서버를 이용해서 또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수소 드론만 했었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차량용 수소도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보실 수 있는 수소 충전소의 개념입니다. 결국 이제 압축기가 들어가 있고 그 압축할 때는 당연히 이제 가스를 압축하다 보니까 그 열이 나옵니다. 열을 나누는 냉각 장치. 이제 왜냐면 그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가면서 이제 그 열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컨트롤 장치 그리고 충전기를 700바로 이제 차에 넣어서 가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명풍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하반기 지금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지금 이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 드론을 충전할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약 2.5억 정도를 투자해서 상명풍력에 설치를 해서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수소 드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이 있으실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 내용은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수소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어떤 효율을 향상과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로드. 그러니까 페이로드는 뭐냐면 이 무거운 물체를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관심 있는 이제 풍력 발전소 그 모니터링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매일 블레이드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풍력 발전에서는 이게 파손이 됐든가 균열이 갔다든가 이걸 미리 조기 감지해야 되는데 이 수소 드론을 안 쓰고 배터리 드론을 쓴다 그러면 30분 날리고 여기에 또 가면 또 드론 뭐 진짜 한 10대를 갖고 와서 여기 했는데 배터리 다 됐어. 여기 또 해서 또 배터리 다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드론을 쓰면은 4배가 가능하니까 매일매일 요거를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드론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줄 타고 내려서 이걸 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점검,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체킹 단계에 있었는데 그
적외선 영상과 비교해서 파손 부위를 매일매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해남 솔라시도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담당자도 상당히 이걸 적용했더니 그 효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송전선 분야에도 이게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관로나 이런 선로는 매일 1회 점검이 법적 의무돼 있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유관 점검할 것이냐? 기존에 이제 유관 점검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 드론을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관리도 프로젝트거든요. 점검 관리도. 여기서 이제 효율적으로 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페이로드를 이용을 해서 제주도에서 작년에 있었던 사례인데 무인으로 마스크 택배 배송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영상은 미립국 선박 감시와 구조 등의 수소 드론이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보령 해양경찰서는 대천항과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국내 처음으로 수소 드론을 활용해 구조용 튜브를 전달하고 고립 낚시객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국종 아주대 외상연구소장도 참여했으며 보령 해경은 미립국 선박 감시에 수소 드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 영상을 이제 마쳤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해양 감시에도 수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두산의 수소 드론입니다. 저번에 소개드렸던 위에 보시면 수소연이고요. 이거 이제 드론에다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요 밑에 저희 공적 마스크를 한 300개 정도 지금 처리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3kg 정도 되고요. 예, 제주도가 국내에서는 최초이고요. 특히 이러한 배송을 위한 시도도 처음인가 동시에 저희가 소위 비과시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특별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배송할 수 있는 것은 최초 시도입니다. 몇 미터까지가 현재 규제로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국토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이고요. 몇 가지 규제 사항들을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 곳곳에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여기 보시면 이동 경로를 예,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주도에 작년에 이제 수소 드론을 활용해서 마스크 배송했던 사례입니다. 또 이제 이게 이제 산업 관리랑은 또 PM하고 조금 틀린데 당연히 인명 수색 구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농산물 분야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기존에 보면은 이게 농약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매년 저희가 여기 이제 수확량이 어떤가 그런 거를 촬영을 해갖고 그 연 단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착항 분석에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그린수소 드론 충전소 기대 효과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사례가 이제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 40%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도에 약 30%의 발전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제주에 있었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어떤 사례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력계통은 수급이 불안하면은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LNG 설비를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풍력이나 태양광 이 막대한 설비를 구축해 놓고 전기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방금 상명풍력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P2G 수소 설비를 장착을 하고 이것을 버려지는 전기를 모두 수소로 생산한다고 하면은 수소 드론, 제 모빌리티라고 표현했는데 수소 드론, 수소차의 연료원이 원활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빌리티 확산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충전소는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2명, 운영 인력 1명 정도는 최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규직 직원으로 3명이 필수 요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운영 요원까지 하면 1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메가급 P2G 설비는 설립할 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제 한 60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간접 고용이란 건 잘 알다시피 여기 이제 공사라든가 유지 보수, 뭐 이제 각종 관리에 이 정도가, 이거는 고용 창출, 고용 유발 개수 효과를 봤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겠다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가 되면은 기존 산업보다 인력 감축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인력이 늘어납니다. 양질의 일자가 늘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작년 4월 10월 달에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향후에 한 20년 뒤에는 수소차를 수십만 대 보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 계획을 보고 의문시했던 게 연료원은 어디서 나오지? 기존도 그런 각종 석유화학 공장에 나오는 부생수소, 앞에 얘기했던 그레이 수소를 활용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버려지는 수소를 쓰는 건데 그럼 어디서 더 나오지? 근데 이제 바로 이런 분야에서 확대돼서 이것을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주제인데, 제가 이제 그 챕터 4에서 여러 분야, 활용 분야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인력이 하다 보면 인간의 단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물론 뭐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일관되게 관리 같은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든 각종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분야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드론을 활용을 통해서 항상 저희가 이게 측정과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통한 관리 가능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PDCME가 이제 결국엔 측정을 통한 관리 가능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소 드론을 활용을 해서 PDCA를 통한 PM 관리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